오늘 김필선 정규 앨범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앨범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여러 컨셉들을 좀 회의를 해서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정규 앨범의 싱어송라이터들은 본인들이 다 곡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사이드 컨텐츠적인 LP 제작이라던가 지방 공연,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컨셉, 그 다음에 필선이가 출연하냐 못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혹시 뭐 레이블을 예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제작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모든 스토리텔링이나 시놉시스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계속 그 메인스트리밍에서 대중들에게 계속 뭔가 어필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기획자나 제작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필선이 같은 경우는 20살 때 계약을 해서 지금 25? 6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와의 그 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랑도 되게 뭐 같은 부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되게 고집은 있지만 되게 서로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좋아서 지금 망원동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지금 이제 성수동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곧 오픈하게 돼서 거기서 많은 컨텐츠와 함께 음악적인 아티스트들도 이제 어떤 필선이는 작가의 개념으로 앨범을 나오게 되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뭐 한강 작가님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발간한 것 같은 LP와 그 다음에 필선이의 에세이집도 준비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뭐 팬미팅보다는 북토크쇼 이런 것처럼 앨범 토크쇼 뭐 이렇게 가사가 워낙 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가사를 쓰게 된 계기와 필선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주 큰 공연장이 아니라 조그만 공연장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큰 그 스펙트럼에 뭐 널리 퍼지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재밌게 코어 팬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성수동이라는 그 동네가 주는 지금의 어떤 핫한 문화에서 어떤 K-팝 관련된 음악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일본인이나 동남아,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성수동에서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 많이 중입니다. 필선의 앨범은 12월달 나올 거고요. 서울에서는 베가마트홀, 그 다음에 상사마당 부산에서 공연이 있고, 오늘 회의한 거는 제주도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제주도에 제가 예전에 공연했던 곳에 연락을 해봐서 조금 공연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눈이 마침 온다면 필선이의 뭐 삿포로 갈까요? 라든가 서정적인 곡들이 되게 감동적인 그 제주 해안 바닷가 앞에 있거든요, 공연장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도 예쁘게 담기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필선이의 정규 앨범 제작은 뭐 저도 앨범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가는 거에서 아주 유니크한 컨텐츠가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각자 다들 하고 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필선이 위주로 가는, 필선이 의견대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재밌고 감동적이다. 필선이의 데모곡들을 새벽에 들으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콘텐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마음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필선이한테 저번에 성수동에서 한번 폴킴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고 저녁을 먹다가
소주 한 잔을 딱 먹었는데 필선이한테 얘기했어요. 고맙다, 좋은 음악 들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아이돌을 제작하는 제작자나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를 제작하는 제작자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곡은 내는 거는 별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곡은 싱글로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EP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해주면서 서로를 신뢰를 좀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힘들게 쓴 곡이라든가 힘들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힘들게 계획을 짰던 부분들이 어떤 기득권이라는 자리에서 굉장히 약간의 그 노력과 감성을 무시하는 말투와 그런 언행들이 창작자들에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저도 예전에 한번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곡이 마음에 드는 곡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제작자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곡들도 있지만, 싱어송라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의 질문과 그 얘기를 먼저 팬들에게 들려줄, 그 다음에 앨범 소개란에 적어줄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작자가 듣고 어떤 그 방향성에 의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뭐 유튜브에 출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기획자, 제작자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싱송라 친구들이 곡을 써올 때는 자기의 어떤 매몰된 어떤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곡을 써오기 때문에 항상 아티스트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의 성향과 요즘 듣는 음악과 읽는 책,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그 외에 아티스트의 아트웍이라든가 앨범 커버, 디자인, 비주얼 디렉팅, 프로필 촬영, 뮤비 촬영까지 이어지는 연결선이기 때문에 먼저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부산의 어댑트에 있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첫 대화를 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은 거는 굉장히 저랑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맞지 않으면 뭐 연애도 친구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즈니스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신뢰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마음이라던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던가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와 마음에 대한 교집합에서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그 다음에 5년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5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기본적으로 3년이 뭐 에스파의 카리나도 3년이 걸리는 것처럼 사실 아티스트도 3년이 걸려요. 그래서 3년 계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년이 이제 프로모션과 방송 활동과 대중에게 선보이는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을 계약해서 3년 동안은 되게 열심히 해줄 수 있니? 나도 되게 열심히 할게. 회사도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하고 이제 4년차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외부로 대중에게 선보이러 나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아티스트가 성장까지는 저는 3년에서 5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년, 5년의 터울에서 잘 안 되면 빨리 방향성을 좀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걸 되게 붙잡고 있다고 하면 음악적 방향이라든가 뭐 팀에 대한 변화라든가 자기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가사, 여러 가지 곡 쓰는 뭐 후세라고 하는데 방식이라든가 뭐 탑라인을 짜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를 보고 셀렉을 할 때 이 친구들이 5년 안에 되겠다와 그 다음에 얘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했을 때는 3년 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할 건데 너는 해줄 수 있니? 그리고 4년, 5년 정도에는 열심히 우리가 너네들이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계약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음악 씬 자체가 메인 DC가 아니라 사이드 DC로 이제 옮겨오면서 많은 컨텐츠들과 이제 QWER처럼 조금의 플러스 서브컬처들이 많이 붙게 되면서 음악만으로 승부하는 게 뭐 서태지나 검정치마나 뭐 넬이나 이런 보컬 톤 음악적 세계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연령대가 리스너들이 낮아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컬처가 뭐 쇼폼이라던가 뭐 틱톡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파민에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음악성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많은 다양한 그들의 디바이스 안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어떻게 스며들게 할 거라는 거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같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사이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이 아티스트를 어떻게 녹일 수 있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같이 일하는 테크 기업에서 쇼폼 회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해원제 사이트에서 음악 콘텐츠를 같이 협력하고 있고, 공간에서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저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음악적인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널리 좀 알려볼까라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여 년 전, 15년 전에 있던 인디씬에 있는 음악 쪽 대표님들이 옛날 방식으로 계속 음악을 제작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되게 없는, 아티스트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아티스트가 하나가 재계약했을 때는 회사가 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티스트는 5년을 계약하면 되게 혼자 하고 싶거나 빌드업을 하고 싶어서 큰 계약금이 있지 않고서는 회사를 잘 계약을 안 합니다. 제 계약을. 그래서 되게 많은 회사가 먼저 아티스트보다는 디벨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아티스트가 이 회사에서 자기 음악적인 방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년부터 3년까지 음반 제작 부분만 해서 고마워한다? 이거는 이제 옛날식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컨텐츠와 되게 많은 다른 회사의 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되게 이제 지자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지방 공연도 사실 아티스트나 악기라든가 회사의 재반 비용을 빼고는 거의 남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 편안하게 음악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중간중간에 행사를 통해서 친구들을 밥벌이를 해준 다음에 회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게 터트릴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라던가 그 다음에 가사적인 부분들을 아무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김필선의 전략은 그거였죠. 기본적으로 풀매하는 아이돌이 너무나 많이 좀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벅스 관계자랑 저랑은 마마라든가 야수라는 곡에 대한 리릭 비디오라고 하죠. 그런 영상들을 되게 투명 메이크업이나 메이크업 없이 아주 수수하게 가사만으로 이제 음악만으로 목소리 하나만으로 승부를 봤던 게 굉장히 릴스에서 지금 누적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필선이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필선이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진행을 한 거지만, 필선이가 그걸 믿고 잘 그 영상을 이행해 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는 워낙 깨끗하고 순수한 친구라서 이효린의 레드카펫에 갔을 때도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대중에게 되게 호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처음 봤던 피선이와 지금 봤던 피선이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예쁘게 말하는 부분들이 언젠가는 대중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착한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기 때문에 대중에게 음악을 전달하건 자기 탤런트나 예능을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이나 본성이 나쁘면 되게 대중들에게 멀어지는 것처럼, 저는 저희 아티스트는 뭐 유다빈도 마찬가지고 다빈이도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그냥 충남 아산의 중턱에 앉아있는 사슴 같은 눈을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 눈이 맑고 큰데 왠지 모를 슬픔이 있어서 그 슬픔을 음악적으로 좀 녹일 수 있지 않겠느냐와, 그 다음에 간절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유다빈, 김필선은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먹더라도 쌀 같은 그런 친구일 것 같고,
나중에 회사가 떠나더라도 그냥 평생 한 번씩 밥 먹고 술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동생들이지 않을까라고, 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회사 필리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고, 앞으로도 많은 서로 신뢰와 회사가 좀 더 손해 보더라도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이 좁기 때문에 조금 소문이, 저도 뭐 김두돌이라든가 달인이라든가 회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 기간을 되게 짧게 해서 제가 베타 버전으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셀렉 포인트가 워낙 같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뭐 신에서 진짜 떴어요. 뭐 음악성도 그렇고 뭐 메리트도 그렇고. 네, 그때 이제 저도 생각을 했죠. 이거 이제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되게 다른 회사나 큰 회사에서 또 친구들에게 바람을 넣거나 좀 뺏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저도 좀 회사를 운영할 입장에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감수성이 높아가지고 좀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좀 성숙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다빈이가 오면 좀 더 다빈이의 솔로 앨범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피전이 정규 앨범을 잘 맞춰놓고, 저도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앨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프로듀싱을 좀 참여를 하면서 방향성을 좀 잘 잡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는 건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뭐 사실 나쁘지는 않지만, 콘텐츠를 이제 전포동으로 회사를 해운대에서 이사가면서 전포동에서 이렇게 뭐 먹을 텐데 이런 것처럼 약간 노포적인 거라든가 맛있는 맛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콘텐츠를 찍으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위화감은 없는데, 대표랑 1대1로 밥 먹는 것들은 되게 위화감이 있거든요. 되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카메라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친구라서 콘텐츠적으로 카메라를 갖다 놓고 노포집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성시경이 먹을 텐데처럼 찍는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산시 전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전포동이기 때문에, 전포동에서 저희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컬처 생활을 할 때 뭐 부산 친구청이라든가 부산시랑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젊은이와 그다음에 저희 또 부산 출신의 늙은이와 어떤 접점선을 통해서, 부산에 왜 젊은 애들이 부산을 떠날까, 뭐 이런 주제로도 간단하게 예능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뭐 어느 정도로 콘텐츠로 또 나중에 알고리즘에 걸려서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는 조금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운전 중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또 기회를 또 앞으로 좀 미디어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매주 찍고 매일매일 찍고 편집하는 게 일이긴 한데, 사실 저희처럼 이런 미디어나 프리랜서 개념의 뭐 엔터 성향이 있는 사람 빼고는 사실 직장 다니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퇴근하고 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당근에 이 오즈모 포켓 카메라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저희는 뭐 밤새 찍어도 그 다음날에 뭐 큰 약속 아니면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뮤직비디오만 회의를 하면 필선이랑 만나서 하게 되면 아마 순조롭게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1월달에 제주도 공연, 그리고 12월달에 부산, 서울 공연이 끝나면 아마 방송 몇 개 하고 또 유튜브 몇 개 정도 나가면 뭐 필선의 정규 앨범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카메라를 이제 끄고 필선의 곡을 이제 제가 이렇게 노출할 수 없으니까 음악을 먼저 제가 좀 더 듣고 내일 뮤직비디오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강변북로고 저희가 뭐 상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성수동으로 옮겼어요. 그럼 성수동 건물은 지금 2월달, 1월달쯤에 이제 완공, 준공이 되고, 저희 집도 이제 뭐 성수동으로 집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 성수동에 가는 마포구에서 성동구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정겹네요. 마포구 제가 살아왔고, 또 연희동이나 망원동에 저희 회사가 단독주택으로 되게 크게 콘텐츠 회사를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부분들을 많이 했다면 그 전에 이제 온라인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화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보거나 안 보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저는 구독자나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겪어왔던 방송계의 어떤 유튜브계의 어떻게 보면 콘텐츠계의 어떻게 보면 음악계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계의 뭐 이런 부분들 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가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코로나 대책 방안이라고 해서 뮤지컬 협회 사무국장이나 레이블 협회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 다음에 뭐 지금 성시경에 먹을 텐데, 그 다음에 성시경 채널을 또 촬영 편집하고 있는 감독님, 또 그때 또 원차이 감독님도 계시고, 그때 한창 지금은 또 날라다니는 계신 분들과 어떤 코로나계 공연 업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가지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떤 회사에 갔는데 직원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계가 굉장히 시크릿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갇히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쪽에 업계가 소문으로만 듣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창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김승재 꼰대 레코더라던가 그다음에 김빌리 제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디씬이나 음악씬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많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좀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페스티벌 업계라고 하면 공연 업계에 있는 부분들이 제작도 함께 하게 되고, 많은 아티스트들을 매니지먼트로 계약한 상태에서 유통사를 만들어서 더 많이 IP를 가지고 가는 이런 조금은 좀 매몰되는 현상이 있었고, 기존의 레이블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시장의 불균형인지 어떻게 보면 또 경쟁 체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리비는 회사를 하면서 많이 견뎠고 많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성수동에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 어차피 해야 돼요. 저희 회사 4층에 유튜브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오징어 포켓을 이렇게 찍는 것도 그 좌식이나 어떻게 보면 테이블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몸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그때 되면 메인 컨텐츠라든가 코어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보셔도 되고 좋아요 안 눌러줘도 되고,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니까 뭐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음악 업계라든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뭐 지방에 있는 지자체, 문화재단 측에서 나중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레이블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다 한번 앞으로 정리해서 또 쉽고 편하게 아주 재밌게 다가가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뵙고, 지금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얼굴도 좀 밀리고 있네요. 이목구비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그런 귀여움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게 카메라를 모니터를 하니까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티스트를 예쁘게 만들었고 자기는 되게 씻지도 않고 뒤에서 팔짱 끼고 영화 이프처럼 이렇게 아저씨처럼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영상에 나오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여기 악어턱처럼 이렇게 고기를 씹어갖고 턱이 나와 있거나, 이거 보톡스 맞아야 되겠다 부터 해서 안경 끼는 게 낫겠네, 다시 껴야 되겠다, 머리를 좀 기를까, 막 이런 게 내가 관리가 되니까 회사 관리라던가 뭐 아티스트에 대해서 예쁘고 뭐 미장센이라든가 비주얼 디렉터 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저는 유튜브를 하는 건 찬성이고, 저도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내가 내 카메라로 내 얼굴 본다는 게 너무나, 예전에는 또 개그 프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7년 동안 음악계에 있었지만 다시 콘텐츠와 뭐 개그계는 아니고 콘텐츠계로 가는데, 콘텐츠를 재밌게 짜거나 또 말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정말로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분 동안 나 혼자 얘기했는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이것만 한 편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김빌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필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